성우 씨 여기까지예요. 평생을 함께 산 남편 앞에 62살 분식집 사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법무사와 재개발 조합 관계자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0년째 동네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이정순 씨. 그녀의 남편 박성우는 어느 날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건망증이 심해진 것 같은데 치매 검사 한번 받아봐. 하지만 병원이 아니라 요양시설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잠깐만 쉬다 오면 돼. 그 말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들은 남편의 통화 내용이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판정만 받으면 보호자 동의로 처리됩니다. 그 순간 이정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땅 보상금을 가로채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30년 분식집을 지켜온 한 여인이 평생을 함께한 남편의 배신을 어떻게 막아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정순 62살. 그녀는 서울 외곽 작은 동네에서 30년째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정순네 분식. 특별할 것 없는 이름이었지만 동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떡볶이, 순대, 김밥, 라면. 메뉴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초등학생이었다가 이제는 그 아이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는 손님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어릴 때 떡볶이 많이 먹던 민준이요. 아이고, 우리 민준이가 아빠가 됐네. 그녀는 손님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오랜 단골들이 남기고 간 사진과 메모가 벽에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수능 잘 봤어요. 여기 떡볶이 먹고 취업됐습니다. 처음 데이트 장소가 여기였어요. 결혼했습니다. 그 메모 하나하나가 이정순 씨의 3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을 열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 이정순 씨는 남편 박성우와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건설회사에 취직했고 그녀는 구멍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둘이 합쳐도 한 달 수입이 빠듯했습니다. 그때 이정순 씨의 어머니가 작은 돈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걸로 장사라도 해봐라. 그 돈으로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었습니다. 이정순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저녁 10시까지 가게를 지켰고 설거지가 끝나면 자정이 넘었습니다. 남편 박성우는 처음엔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퇴근 후 설거지를 해주고 주말엔 재료 나르는 일을 거들었죠.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 내가 설거지 할게. 그 시절 남편은 다정했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박성우는 승진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 자리에 올랐고 수입도 늘었습니다. 이정순 씨의 분식집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해졌고 가게 건물도 작은 것에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죠. 여보, 이 건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능력이 되겠어? 조금 모자라지만 내가 대출을 좀 끼면. 그래도 내 명의로 사두면 안정적일 것 같아요. 그래, 내 생각이 맞아. 내 명의로 해. 이정순 씨는 열심히 일한 돈과 대출을 합쳐가게 건물을 샀습니다. 명의는 이정순 씨로 했습니다. 남편은 건설사 직원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로 명의가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응, 당신 이름으로 해.
그렇게 건물은 이정순 씨의 명의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정순 씨는 그 건물에서 계속 분식집을 운영했고 남편은 현장 소장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독립했고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은퇴 후의 노후는 조용하고 평온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변화는 동네에서 시작됐습니다. 가게가 있는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동네가 재개발된대요? 그래, 뉴스에 나왔어. 꽤 큰 보상금이 책정됐다더라.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정순 씨의 가게 건물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습니다. 보상금이 꽤 컸습니다. 땅 평수, 건물 상태, 영업 보상까지 합치면 수억 원이 될 수도 있었죠. 이정순 씨는 가게를 잃게 되는 게 슬펐지만 보상금이 있으니 어디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박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깜빡하는 일이 많아진 것 같지 않아? 그래요? 응, 저번에 가스 불 끄는 거 깜빡했잖아. 그리고 지난주엔 열쇠 못 찾았잖아. 이정순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스 불 끄는 걸 깜빡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바빠서였죠. 열쇠도 곧 찾았습니다. 누구나 그런 실수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검사는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치매가 초기에 발견되면 관리할 수 있대. 그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치매 예방이 중요하다는 뉴스를 본 적도 있었죠. 이정순 씨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한번 받아봐요. 그럼 내가 알아볼게. 며칠 뒤 박성우가 말했습니다. 여보, 토요일에 시간 있어? 상담 예약했어. 어느 병원이에요? 병원은 아니고 전문기관이야. 거기가 더 정확하게 검사한다고. 이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남편의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차는 낯선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여보, 이쪽 길이 맞아요? 응, 조금 멀어. 좋은 곳이야.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 이정순 씨는 입구를 보고 멈췄습니다. 요양원 입소 상담실.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요양원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좋은 곳이야. 잠깐 상담만 받으면 돼. 치매 검사라면서요? 왜 요양원이에요? 요즘 요양원에서 검사도 하고 필요하면 케어도 해준대. 들어가 보자. 남편의 손이 이정순 씨의 등을 밀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이정순 씨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실은 깔끔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성우 씨 가족분이시죠? 어머니 모시고 오셨군요. 어머니. 이정순 씨는 그 단어에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반응 속도 체크, 일상생활 질문들. 이정순 씨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테스트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자꾸 남편 쪽을 봤습니다. 질문도 이정순 씨가 아닌 남편에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호자분, 평소에 어떤 증상을 보이셨나요? 박성우는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가스 불 끄는 걸 자주 깜빡하고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어요. 최근엔 날짜도 틀리게 말하더라고요. 날짜를 틀리게 말했다고? 이정순 씨는 그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반박하기가 어색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오는 길. 이정순 씨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왜 병원이 아니라 요양원이었을까?
왜 담당자는 나 대신 남편에게 물어봤을까? 그리고 남편은 왜 내가 말하지 않은 것들을 말했을까? 그날 밤 이정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담 다녀온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정순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가게에 나갔습니다. 손님을 받고 떡볶이를 볶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찜찜했습니다. 왜 요양원이었을까? 그날도 저녁에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행주를 빨고 있는데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가 귀에 꽂혔습니다. 그러니까 판정이 중요한 거예요. 판정만 받으면 보호자 동의로 처리가 되잖아요. 이정순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위임장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사인이야 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보상금 건은 판정서만 나오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정순 씨는 최대한 숨을 죽였습니다. 더 들어야 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당사자가 판단 능력이 없다는 게 서류로 나오면 보호자가 대신 서명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죠? 통화가 끝났습니다. 이정순 씨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판단 능력이 없다는 게 서류로 나오면 보호자가 대신 서명할 수 있다. 보상금 건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치매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치매 판정을 받게 해서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렇게 되면 보호자인 남편이 대신 서명할 수 있게 되고 재개발 보상금을 본인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정순 씨 명의의 땅과 건물, 수억 원의 보상금. 남편은 그걸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정순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같이 새벽에 일어나 재료를 다듬던 사람이, 힘들 때 등을 다독여주던 사람이 지금 이런 짓을 하려 한다는 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면 안 돼. 이정순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 생각해야 한다. 그녀는 천천히 주방으로 돌아와 행주를 빨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남편이 거실에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저녁 다 됐어? 네, 곧 다 돼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표정이 변하지 않게. 이정순 씨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요즘 동네 공사 이야기. 이정순 씨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날 밤 이정순 씨는 남편이 잠든 뒤 몰래 일어났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습니다. 치매 진단 후 보호자 권한, 위임장 효력 요건, 성년 후 견인 제도. 검색할수록 남편의 계획이 명확해졌습니다. 판단 능력이 없다고 판정을 받으면 성년 후 견인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년 후 견인이 되면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생겼습니다. 물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만약 이정순 씨가 정말 판단 능력이 없다는 서류가 있다면 그 서류를 이용해 위임장을 받아내거나 보상금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정순 씨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음 날, 이정순 씨는 가게에 나갔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장사가 끝나고
조용한 시간이 됐을 때 그녀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가게 단골 중에 법무사가 있었습니다. 김태현 법무사. 50대 초반의 남자로 10년 넘게 단골이었습니다. 사장님, 김밥이 최고예요. 항상 그렇게 말하며 가게를 찾던 분이었습니다. 이정순 씨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연 씨, 저 이정순이에요. 아,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태연 씨, 저 잠깐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인 문제인데. 김태연 법무사는 기꺼이 시간을 냈습니다. 이정순 씨는 가게 문을 잠그고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의 행동, 요양원 상담, 그리고 엿들은 통화 내용까지. 김태연 법무사는 이정순 씨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사장님, 이거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만약 남편분이 정말 그런 계획이라면 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증거가 필요합니다. 남편분의 발언을 녹음하셔야 해요. 그리고 법무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정순 씨가 해야 할 것들을, 그리고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이정순 씨는 메모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정순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 사람이 내 손으로 일군 것을 빼앗아 가게 두지 않는다. 30년 분식집은 내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정순 씨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했습니다. 여전히 밥을 차렸고 여전히 남편에게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녹음 기능이 항상 켜진 상태였습니다. 법무사가 알려준 방법이었습니다. 대화 중에 핵심 발언이 나오면 그게 증거가 돼요. 가능하면 녹음하세요. 이정순 씨는 앞치마 주머니에 항상 스마트폰을 넣고 다녔습니다. 남편이 뭔가 말할 것 같은 순간엔 조용히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직접적인 말을 피하고 우회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재개발 보상금 절차가 복잡하다던데. 내가 좀 알아봐도 돼? 그러세요. 여보, 혹시 재개발 관련 서류 같은 거 받은 거 있어? 내가 정리해 줄게.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정순 씨는 중요한 서류는 이미 따로 보관해 뒀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금고에. 남편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여보, 약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 요즘 건강관리가 중요하니까. 무슨 약이요? 그냥 건강보조제 같은 거. 내 친구 소개로 좋은 게 있다던데. 이정순 씨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지금 먹는 것도 충분해요. 그 뒤 남편이 사온 음료수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가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재개발되면 없어질 거잖아. 그래도 될 때까지는 해야죠. 단골들도 있고. 그 나이에 무슨 고생을. 요양시설에 가면 편하게 쉴 수 있잖아. 내가 알아봤는데 좋은 데가 있어. 이정순 씨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아직 요양시설 갈 나이가 됐나요? 멀쩡한데.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야. 전문가들이 보면 다르대. 그래요? 그럼 나중에 생각해봐요. 이정순 씨는 그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법무사에게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법무사는 점점 이상한 낌새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에 연락해 이정순 씨 명의 땅의 보상금 절차에 외부 개입 시도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박성우가 이미 재개발 조합 담당자에게 접촉을 했다는 것. 그것도 이정순 씨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흘리며 보호자인 제가 대신 처리할 수도 있지 않냐는 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사는 이정순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움직이고 있어요.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순 씨는 가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가게를 열었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새벽에 페인트 칠을 하던 날. 처음으로 손님이 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이들이 어릴 때 가게에 와서 떡볶이를 먹던 모습. 30년. 이 작은 가게에 쏟아부은 30년이었습니다. 빼앗길 순 없어. 이정순 씨는 앞치마를 단단히 여몄습니다. 그리고 법무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연 씨, 준비할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편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낯선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여보, 이분은 재개발 관련 업무 담당자야. 서류 정리 좀 도와주실 거야. 이정순 씨는 그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스마트폰 녹음을 켰습니다. 그 사람은 각종 서류를 꺼냈습니다. 간단한 서류예요. 여기 사인 한 번만. 이정순 씨는 서류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위임장이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처리 위임장. 수익자는 남편 박성우. 이정순 씨는 서류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제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잠깐 읽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천천히 읽는 척하며 녹음은 계속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네요. 제가 나중에 다시 읽어봐도 될까요?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복잡한 거 아니야. 그냥 여기 사인만 하면 돼. 그래도 제 명의 재산인데 제가 내용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서류를 챙겨나갔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냉랭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굴어? 어렵게 구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제 재산인데 당신이 뭘 안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이정순 씨는 그 말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남편은 또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이번엔 자식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해. 건망증도 심하고 판단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한번 설득해봐. 아들이 주말에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들었어. 몸은 괜찮아? 나도 걱정이 돼서. 이정순 씨는 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나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없어. 요양시설 한번 둘러봐도 좋지 않을까? 아버지가. 아들, 엄마 말 잘 들어봐. 이정순 씨는 조용히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들려줬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설마. 응.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준비하고 있어. 엄마 믿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줘. 그래, 고마워.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줘. 드디어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법무사는 미리 알려줬습니다. 사장님, 아마 이번 주 안에 남편분이 직접 도장을 요구할 거예요. 그때를 노려야 합니다. 이정순 씨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법무사와 재개발 조합 관계자, 그리고 아들이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순 씨의 신호가 오면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 이정순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게는 임시 휴무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가게가 아니라 집이 무대였습니다. 이정순 씨는 조용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박성우는 아침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중요한 얘기 좀 하자. 말씀하세요. 재개발 보상금 절차가 시작됐어. 빨리 서류 처리해야 해. 그래요? 응, 오늘 안에 해야 해. 서류 가져왔어. 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임장이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이정순 씨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박성우는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도장 찍으면 돼. 어렵지 않아. 이정순 씨는 도장을 들었습니다. 박성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정순 씨는 도장을 내려놨습니다. 성우 씨, 응? 이름 불러도 돼요? 박성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갑자기 왜? 이정순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알아요? 뭔데? 우리가 나눈 대화들. 다 녹음됐어요. 박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정순 씨는 테이블 위에 작은 녹음기를 올려놨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당신이 한 말들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여보, 그게 무슨. 그리고 이것도. 이정순 씨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법무사 태연 씨가 정리해 준 거예요. 당신이 재개발 조합에 접촉한 기록, 요양원 상담실에 미리 연락한 기록, 그리고 의사 소개를 부탁한 기록. 박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우 씨, 이정순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정순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태연 법무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 재개발 조합 관계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 박준혁이 들어왔습니다. 박성우는 아들 얼굴을 보고 더욱 굳었습니다. 아들 너 알고 있었어? 네, 아버지. 김태연 법무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성우 씨, 저는 이정순 씨의 법무사 대리인입니다. 오늘 이정순 씨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몇 가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박성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재개발 조합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박성우 씨, 사실 저희도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었습니다. 보상금 절차에 본인 동의 없이 외부에서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게 확인됐거든요. 박성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그냥 아버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박성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정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함께 새벽을 깨우던 사람, 힘든 시절을 버텨낸 사람, 하지만 결국 이런 선택을 한 사람. 이정순 씨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법무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정순 씨 명의의 보상금 처리는 이정순 씨 본인만 할 수 있다는 것. 앞으로 어떤 서류도 이정순 씨의 직접 서명 없이는 효력이 없다는 것. 그리고 박성우의 지금까지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까지. 박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합 관계자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이정순 씨, 앞으로 보상금 관련 모든 연락은 직접 이정순 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나간 뒤 집안에는 이정순 씨와 박성우, 그리고 아들만 남았습니다. 박성우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잘못했어. 이정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반으로 접었습니다. 찢지 않았습니다. 다만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그것이 그날 이정순 씨가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정순 씨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남편과의 관계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정순 씨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30년 동안 분식집을 지켜온 사람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은 제대로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아야지. 이정순 씨는 법무사 사무실을 정기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관련 서류를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인감도장도 직접 관리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직접 물었습니다. 재개발 조합에도 직접 연락해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제 보상금 건은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조합 담당자는 놀랐습니다. 네, 물론이죠. 이정순 씨가 직접 오시면 더 확실하죠. 이정순 씨는 혼자서 자신의 재산 절차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박성우와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정순 씨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 박준혁은 중간에서 애를 태웠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아. 얘기 좀 나눠봐. 그래. 나도 생각하고 있어. 이정순 씨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그 세월을 한 번의 대화로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서가 가능한지도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두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정순 씨는 새벽에 가게로 나갔습니다. 재개발로 없어질 가게. 하지만 아직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손에 익은 순서로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하게 가게 안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우였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말없이 들어와 설거지통 앞에 섰습니다. 이정순 씨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했습니다. 한참 뒤 첫 손님이 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일찍 열었네요? 네, 오늘은 좀 일찍 나왔어요. 어머, 영감님도 계세요? 오랜만에 보네요. 박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손님이 나간 뒤 박성우가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미안해. 이정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떡볶이를 저었습니다. 나도 알아. 미안하다는 말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미안해. 이정순 씨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알아. 30년이잖아요. 알아.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3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배신도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도. 재개발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이정순 씨 명의의 보상금은 이정순 씨가 직접 수령했습니다. 법무사가 옆에서 모든 절차를 확인해 줬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이정순 씨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정순 씨 수고하셨습니다. 조합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정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게 문을 닫는 마지막 날, 이정순 씨는 혼자 가게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오래된 냉장고, 낡은 조리대, 벽에 가득한 손님들의 메모들. 사장님 덕분에 수능 잘 봤어요. 여기 떡볶이 먹고 취업됐습니다. 처음 데이트 장소가 여기였어요. 결혼했습니다. 이정순 씨는 메모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3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지울 수 없는. 가게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잠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몇 달 뒤 이정순 씨는 새로운 가게를 열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일부를 사용해서 규모는 더 작았습니다. 하지만 위치를 직접 골랐고 인테리어도 직접 결정했습니다. 이번엔 내 이름으로 된 건물에서 할 거야. 새 가게 이름은 그대로였습니다. 정순내 분식. 개업 첫날. 오래된 단골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여기로 이사 오셨군요. 찾느라 혼났어요. 그래도 왔어요. 감사해요. 사장님 떡볶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정순 씨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로 박성우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작은 분식집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정순 씨는 평생 분식집만 했던 사람입니다. 법을 몰랐고 재산 관리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모른 척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앞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배신당했을 때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따지고, 울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정순 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전문가를 찾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30년 분식집을 운영하며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많아도, 재료가 부족해도, 감정이 앞서면 일을 망친다는 것. 차분하게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는 것. 그 경험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를 지켜줬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너져야 할까요? 아니면 일어서야 할까요? 이정순 씨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일어선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것을 지킨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본인이 그런 위기를 겪고 계신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전문가를 찾는 것입니다. 법무사, 변호사, 법률상담센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이정순 씨가 그랬듯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30년 분식집이 지켜낸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내 것을 지킬 권리.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